네,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다음 카페 건강한 부자 클럽 카페지기 안종현입니다. 자, 이번 그 대법원 판결 내용은요, 사건 번호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대법원 92다입니다.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전이겠죠.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보니까 주택임차인의 그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 권리가 과연 뭐냐 이거죠. 이게 이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를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주택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 권리는 뭐냐 하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건저당권이 있고요, 건저당권도 있고, 또 하나 가등기 중에서도 어떤 가등기 하니까 담보 가등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설에 의하면요, 확정일자부 임차인 아니십니까? 임차인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전입신고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임대차 계약 정서상에다가 주민센터 가가지고 확정일자 도장을 빵 찍어요. 물론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 등기소 또는 공정인 사무실 여기서 세 군데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확정일자부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최우선 변제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하나의 담보물권과 같은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그 지급기준권리에 해당이 된다. 이 내용은 이 다수설이고요. 법원 행정처에서 발간된 그 법원 실무제요인가요? 그 책 규정에 보니까 내용에 나와 있더란 말이죠. 일단 그런데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이나 아니면 인터넷 방송을 통해 가지고 임차인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 관련해 가지고는 뭐만 인지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when과 where, 그죠? 이 두 가지만 인지하시면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다. when이 뭐냐?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금에 대한 지급기준 권리인 건저당권 담보가 등기 확정일자부 임차인은요, 다수설이기 때문에 때로는 포함이 될 수도 있고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수설이라면 소수설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가 언제 설정되었느냐, 그죠? 두 번째, 쉬워요. 이 아마 생초보일지라도요, 제 말씀만 차근차근 들으시면요, 금방 이게 이해해 버린다고. 다음 두 번째, 외우려니까 안 된다 이거지. 외우려면 안 된다. 이게 제가 조금 있다가요, 주택임차인에 대한 그 최우선 변제금 변천사 아니십니까? 그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럼 어떤 그 보시는 순간에 좀 미련한 사람들은 말이지, 그 날짜하고 말이지 금액까지 다 외우려고 막 덤벼들거든요. 아유, 그럼 그런 사람들 경매 못해요. 또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외어는 뭐냐? 그러니까 집이 어디 있냐? 어디 맞잖아요. 집이 어디 있어? 주택이 어디 있는데? 서울이요, 대전이요, 부산이요, 대구요, 광주요, 맞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라 when 하니까 담보권이 언제 설정됐지, 왜요? 집은 어디 있지? 요 두 가지만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임차인의 주택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변천사 해가지고 그런 것은 이제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 종이 한 장 출력받아가 쭉 맞춰가지고요. 계산하시다 보면은 주택임차인들에 대한 최우선 변제 금액은 금방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일단 그 대법원 판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건은요, 대법원 92다 49,539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인데요. 밑으로 잠깐 내려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지고요. 어떤 내용이냐, 그러니까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서울특별시 물건지가 이제 서울이었던 모양입니다.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경우는 임대보증금액이, 그럼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임대보증금, 임차인의 보증금액이요, 500만 원이다. 500만 원인 이 시절은요, 보니까 1900,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1987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몇 번 됐거든요. 12월 1일부터 1990년 2월, 이거 날짜 외우면 안 돼요. 저도 이거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어떤 거 보느냐, 이거 솔직히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저 이거 보고 있습니다. 저 이거 안 외웁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걸 어느 세월로 다 외우냐고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1987년도 12월 1일부터 1990년도 2월 18일 요게 when이잖아. 기간이니까 when 하니까 요때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은 주택이 어디에 서울이지? 알았어. 이 당시엔 뭐다? 보증금 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들은 500만 원 최우선 면제를 가져가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 본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요. 어떤 식으로 사건이 전개가 됐냐면 칠판으로 잠깐 이동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으로 잠깐 이동을 하였습니다. 해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니까 저당권이 말이죠. 예를 들자면요. 이 1989년도 11월 달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그럼 이게 when이거든. when. 그죠? when. where. 어디요? 그러니까 서울이란 말이죠. 요 딱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1989년도 11월 달에 뭐 저당권이 설정되었지,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자료 아니 있습니까? 이 자료에 의해 가지고요. 1989년도 11월 달이요. 저 지금 보고 있습니다. 1989년도 11월 달에도 요 특별시 및 직할시 같은 경우는 이 당시 특별시하고 직할시가 있었거든요. 특별시하고 직할시 이게 왜어죠? 특별시 및 직할시 여기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는 뭐다? 보증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들은 500만 원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 이것도 최우선 변제도요. 주택이 경매되었을 경우죠. 그러니까 500만 원 가져가라 이거죠.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이 대법원 판결 내용은 뭐냐? 그러니까요. 요 당시에 임차인들이, 그러니까 저당권이 1989년도 11월 달에 설정되었단 말이죠. 주택 소재지는 서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증금 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들 500만 원만 가져가라 이거지. 그런데 보니까 임차인들이 보니까 보증금이 700만 원짜리 임차인이 있었어요. 700만 원짜리 임차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를 하니까 법원에서는 500만 원, 요 당시에는 최우선 변제 금액이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을 배당을 해줘 버렸어. 이러다 보니까 배당 이의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당 이의가 들어와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갔다더라. 그런데 보니까 결론은 뭐다? 그러니까 요 당시 이 당시 저당권이 설정될 이 당시 주택이 소재하는 이 지역에 따라 가지고 보증금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얼마도 500이다. 그죠? 그러면 이 500만 원에서 단돈 1원이라도 플러스 되면 이런 땡기는 한 푼도 최우선 변제 못 받아간다 말이죠. 못 받아간다 라는 것이 이 대법원 판결 내용이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서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여기 화면에 보시니까 최우선 변제금 금액 나와요. 변천사인데요. 여기는 보니까 특별시 및 광역시인데 이 당시에 광역시가 없었지. 무슨 광역시가 있어요. 그죠? 이 당시에는 이게 광역시가 아니고 직할시겠죠. 그죠? 또 밑에 이것도 보니까 광역시가 아니고 직할시였지 않느냐. 또 이제 요 당시에도 광역시가 아닌 직할시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 봐가지고요. 이제 when은 뭐냐? 이게 when입니다. 여기에 이 날짜 요 사이에 건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다. 그죠? 이게 where잖아. where. 특별시 및 광역시다. 그러면 보증금 500만 원 이하인 자는 500만 원 가져가라. 이게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한도액인데 여기서 단돈 1원이라도 플러스 되면은 이건 넌 이런 땡긴 한 푼도 없다. 근데 when 해서 저당권이 요 사이에 설정되었다는 거죠. 담보 물건이. 근데 주택 소재지가 어디요? 그러니까 특별시 및 광역시가 아닌 기타 지역이다. 다른 지역이야. 다른 지역. 예를 들어 강원도 원주시라든지 하게 되면은 원주 시내에 소재하는 주택이 경매가 나왔는데 담보물건이 언제 설정됐지? 요때 설정되었더라. 그러면 보증금액이 4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얼마? 400만 원만 가져가 버리란 말이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where만 아시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서요. 이제는 보니까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현재 2013년 오늘 제가 방송하는 날짜가 보니까 2013년하고도 7월 보니까 7월 12일입니다. 2013년 7월 12일입니다. 이 당시 이 현재 기준해 가지고는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이제 2010년도 7월 26일 이후 현재 가지고 요게 뭐지? 이제 when이죠. 그죠? when. 이게 서울이 where죠. where. 또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말이죠.
그 권역이 세 개가 있습니다. 과밀 억제권, 성장 관리 권역, 다음에 그 자연 보존 권역. 저도 조금 헷갈립니다만 하여튼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중에서 과밀 억제 권역입니다. 과밀 억제 권역 내 소재하는 주택이 경매가 되었다. 요거, 그죠? 요 당시에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경매가 됐다. 그때는 보증금액이 6,500 이하인자 2,200만 원. 요게 최우선 변제라는 것. 단 여기서 단돈 1원이라도 초과하게 되면 이런 땡기는 한 번도 배당을 못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제 거주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 봐서 집주인이 말이지 저당권이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액을 증액을 해달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덤숭해서 보증금 증액해주면 안 됩니다. 보증금 증액해달라면 첫 번째 저항을 하셔야겠죠. 아니 집에 말이지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됐는데 왜 내가 보증금 증액해주냐고. 그럼 집주인이 나가라고 알았다 하면서 보증금 달라고 해서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받아서 나가면 되는데, 근데 내가 그 집에서 이사를 갈 그런 사정이 못 된다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보증금을 증액해준다기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월세를 주면 월세. 그죠? 만약에 1,000만 원 증액한다는데 한 달 월세는 10만 원 줄게. 이대로 하자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보증금 뭉태기 돈을 집주인한테 줘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저 정도 이해하시고 또 이제 관련된 경매 정보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걸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사건에 보니까 서울 서부지방법원 사건인데요. 21,825호 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인데요. 지금 잠깐만요. 제가 여기 있네요. 제가 엉뚱한 데다 막 헤매고 앉아있네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인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제가 조금 전에 웨어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아유, 임차인들 많죠. 뭐 이렇게 많아요. 일단 번호상으로 봐가지고 이제 19번까지 있잖아요. 그죠? 19번까지 있다더라. 그런데 보니까 여기 보면 전부 다 미상 돼 있거든요. 이 물건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입찰 들어간다 그러면요. 여기 나와 있는 임차인들이 과연 어디에 점유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지 반드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도면을 걸어요. 도면 걸어가 반지하다 반지하에 1층, 2층, 3층이다. 그럼 여기 A가 있냐, B가 있냐, C가 있냐, D가 있냐, 이거 일일이 다 여러분들 조사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사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내용은 뭐다 봐가지고요. 물건 자체에 대한 분석이 아니고 뭐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면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자, when이지. 이제 연습하는 거 when 언제입니까? 이게 when이잖아요. 이게 저당권 설정한 게 when이에요. 그럼 2012년도 11월 5일이거든요. 자, 2012년도 11월 5일 이게 주택이 서울입니다. 왜요? 서울이잖아요. 그죠? when 하는 게 2012년 11월 5일이니까 그러면 요 당시 전세 보증 금액이 7,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들은 얼마? 그러니까 2,500만 원에 대한 최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임차인들이 전부 다 임차권 등기 다 했잖아요. 그죠? 아주 이쁘죠. 이런 거 좋아요. 대항력이 있잖아요. 대항력이 있으면 뭐 상대적으로 내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낙찰자 인수한다. 인수하는데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과연 보증금액을 얼마를 받아갈 것인지 이 부분만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이건 명도하는데 전혀 눈도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렇듯이 이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들이 주택 임차권 등기까지 하였다더라 그러면요. 나중에 임장 나가셔가지고 이런 유형의 물건이 있다 하게 되면요. 임장을 가시고 그 다음에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그 사람을 물고 늘어지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자기 전세금 다 받아가기 때문에 입에서 술술술해서 진술 제대로 잘 나올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 자기 전세금 2억인데 말이지 딱 보니까 이런 땡겨 한 푼도 못 받아가는 임차인한테 초인적 눌러가 저기요 제가 사실은 경매 물건 때문에 나왔는데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온전한 정보를 전달해 주겠습니까? 절대로 온전한 정보 전달 안 해줍니다. 그죠? 따라서 어떻게 주거용 부동산 보실 적에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그 부동산 안에 내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어디 물이 샌다든지 말이지 그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한번 줄기차게 임장을 해보시는데 이런 경우 상당히 타겟이 많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딱 버티고 앉아있잖아요. 버티고 앉으면 좋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 물건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인데 어쨌든 본건 같은 경우 보증금액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얼마? 2,500에 대한 최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다. 위로 잠깐 올라가 보죠. 올라가 보니까 이야 이게 보니까요.
2,500이니까 이거 당연히 2,500이죠. 그죠? 2,500이니까 이것도 당연히 2,500. 이것도 2,500이니까 당연히 2,500. 전부 다 이상하게 2,500만 원이네요. 아, 요거 2,700인데도 이거 2,700이면 배당 금액이요. 이 원칙은 이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2,700이다 그러면요. 최우선 변제 2,500이에요. 최우선 변제 2,500만 원이고 이분이 확정일자 순서에 의해서 나머지 200만 원 충당하니까 이게 합이 얼마? 2,700이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이게 요 2,700의 금액의 구성은 뭐다? 2,500만 원 최우선 변제, 200만 원 우선 변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밑으로 잠깐 내려볼까요? 내려보니까 이건 또 뭔지 모르겠네요. 봐가지고 이게 뭐 보증 금액이 200만 원에 월 3억 이게 잘못됐겠죠, 그죠? 방 한 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봐가지고 뭐 보증금 200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 배당이 없다 이거죠. 배당 없으면요 이 사람 배당 못 받아요. 그럼 200만 원 낙찰지 인수한다는 거. 요 월 3억 5천만 원인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요건 나중에 만약에 입찰하신다 그러면 이런 유형의 물건 일단 반드시 이제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3억 5천이 아니고 여기 밑에 보니까 35만 원 같네, 그죠? 35만 원. 여기 보니까 보증 금액이 2,500만 원이다. 이 사람들도 여기 보니까 제가 볼 적에는 가짜 임차인 같아. 그러니까 낙찰 전입도 없다. 전입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어떡한다 하더라. 낙찰자한테 대항을 못해. 그러면 봐가지고요. 이런 땡전 한 푼도 못 받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설사 이게 전입 신고가 안 돼 있다 손치더라도 법원에 공고한 배당 요구 그 경매 기입 등길 이전에 전입 신고하고 나서 배당 요구를 한다면 하다못해 최우선 면제 쪽으로 얼마나 받아갈 수 있는데 또 불구하고 미동도 안 한다고 뭐 가짜 임차인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보니까 위에 보시니까 전부 다 있음 표시 안 되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다? 전부 다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물건에 대한 내부적인 그 관계에 대해서 임장, 물건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분석하심에 있어 가지고 이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는 뭐지?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 권리는 뭐지? 그러니까 담보권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더 확장하면 when, where. when이 뭐지? 담보권이 언제 설정되었지? 이해하시겠지, 그죠? where 뭐 집이 어디 있지? 주택이 어디 있는데 이 두 가지만 딱 잡으시면 그 이후에 뭐다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이런 자료 저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를 여러분들이 또 보시고 나서 이렇게 얼마구나 이런 식으로 특히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다. 본건 같은 경우 말이죠. 이랬을 경우는 뭐다? 이 임차인들이 과연 얼마를 배당받아가는지 우리가 정말로 확실하게 조사 분석한 그 이후에 입찰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상 인터넷 다음 카페 건강한 부자 클럽 카페지기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